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종부세는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강남이나 마용성, 분당, 과천에 의해서 강북까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30평대 아파트는 웬만하면 10억이 넘는 상황이 됐습니다. 710 대책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전혀 올리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어서 잠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유형의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에 거쳐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2020년 공시가격과 시가의 비율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런 비율들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죠. 공시가격을 원칙적으로 매년 3%씩 올리되 9억 이하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중간 목표를 두고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9억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천천히 올리고 그 이후 매년 3%씩 올려서 2030년에 90%를 달성하고, 그리고 9억 이상 공동주택은 연 3%대의 상승률을 바로 적용해서 9억에서 15억은 2027년도에, 15억 이상 아파트는 2025년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할 계획입니다. 자,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은 9억 미만은 2035년까지 90%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억 이상 주택은 9억에서 15억 구간은 10년, 15억 이상은 7년 동안 연 3%씩 올려서 9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표준지의 경우는 8년 안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높은 거래 가격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부동산 가격의 50% 내지 70%에 불과하여서 재산세나 종부세, 건강보험료 부담을 그나마 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현실화는 재산세는 물론 종부세, 건강보험료 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는 전혀 그 나무 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내 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 기초부터 계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무엇인가 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에요. 국내에 소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절차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과 상가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주택은 주택대로 종부세를 계산하고 상가는 상가대로 종부세를 계산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종부세는 유형별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데 유형별 공제 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자,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하라 하는데 기본 공제 금액이 6억 원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나 잡종지 등을 말하는데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죠. 공제 금액이 5억 원입니다. 별도합산 토지는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 공제 금액이 높죠. 80억 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산 배제 대상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이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이용한 주택, 문화재 주택, 기숙사,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9월 16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중에서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은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개인의 경우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하여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단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나 9.13 대책 전에 매입한 주택 중에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장기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를 비과세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6.18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비과세 배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종부세에 대한 부과세로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납부할 종부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를 합니다. 20%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로 종부세의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은 인별로 과세하는 국세라는 점입니다. 자, 공시가격 16억 원인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남편은 8억 원, 부인 8억 원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죠. 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제를 각각 6억씩 한다면은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으로서 한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은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종부세가 적게 산출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지만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세액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일시납부 원칙이나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때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는 종부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서 분납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부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세 표준은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에 합계해서 공제금액, 그러니까 6억 원 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9억 원 차감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은 과세 표준이 산출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1년에 95%, 2022년에 10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은 종부세액이 나오고 종부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을 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초과액을 차감을 하면은 납부할 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초과액, 직전년도 보유세의 150에서 300%가 되는데 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을 하면은 납부할 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종부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은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해서 공제금액을 빼고 거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을 하는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만 종합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공시가격 90%까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매년 과세 표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차감을 하는데 주택은 6억 원이고 종합합산 토지분은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분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7.10 대책에 의해서 기본공제 6억 원 공제 적용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바로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19년도에 85%, 2020년에 90%였는데 2021년에 95%, 2022년 이후에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종부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초과누진 세율 체계예요. 7.10 대책에 의해서 2021년부터 주택에 대한 개인의 종부세율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즉 2주택 이하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제외하는데 2주택 이하자는 0.6%에서 3.0%,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과 일반 3주택자 이상은 1.2%에서 6%로 세율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원이 넘는 신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라도 세율이 1.2% 또는 1.6%를 적용받을 것 같은데 은행 예금 이자율보다 높고 대출금리의 절반 이상이 되는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7.10 대책에 의해서 2021년 1월 1일서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최고세율로서 단일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 법인은 3%,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6%의 엄청나게 높은 종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 종부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주택의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기준금액 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중복과세된 재산세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차감을 하죠. 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는 있어 왔는데 2021년 그 과세분부터는 세액공제가 좀 늘어납니다.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입니다. 2020년 7.10 대책에 의해서
고령자 공제를 이전보다 10%포인트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 기간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를 공제합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한 최대 공제 한도는 80%로서 710 대책에 의해서 기존보다 10%포인트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직전 연도보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 세부담 상한액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총 보유세액이, 즉 여기서는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가 되겠는데, 이 두 개 합계한 세액이 직전 연도보다 150%에서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이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2020년 710 대책에 의해서 2021년 주택과세분부터 개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올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에 대해서는 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6%의 그 종부세율을 상한 없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주택분 종부세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1세대 1주택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2021년 시가 35억 원 수준의 A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은 공시지가 35억 원에서 1세대 1주택 공제에 9억 원을 차감하고, 그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곱하면 과세 표준은 18억 5,258만 원입니다. 종부세액은 과세 표준에 종부세율 1.6%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780만 원을 차감하면은 종합부동산 세액이 2,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세액은 종부세 과세 구간에 부과한 재산세 상당액 468만 원을 차감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1,716만 원입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 공제율 20%와 고령자 공제율 30%를 적용해서 계산한 858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부세는 858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합한 보유세는 연간 1,479만 원으로 월간 123만 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유세 합계 1,479만 원이 전년도분을 150%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858만 원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부세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주택자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비시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공제 금액은 6억을 공제하고 세율은 3.6%를 적용을 하고 노령 세액 공제와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례에서 종부세가 5,058만 원으로 산출되었는데 1세대 1주택자보다는 약 5.9배에 달합니다. 똑같은 시세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1세대 2주택으로 보유하는 것이 종부세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종부세 합계 5,616만 원이 전년도분의 30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5,058만 원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종부세가 되겠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이번엔 재산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을 합니다. 공시가격은 시가표준액인데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를 적용을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택재산세 표준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0.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 0.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는 0.25%, 3억원 초과는 0.4%입니다. 자,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의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